반갑습니다. 트위닝의 대표 손창배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전자카드라고 하는 매체를 개발해서 시장에 비대면 인증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해왔던 일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을 수행하면서 페이먼트하고 아이디 관련된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형 전자화폐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CBDC의 원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비자마스터 전자신용카드를 개발해서 국내나 해외에 공급한 일들, 그리고 티머니라고 하는 교통카드를 처음 개발해서 한국이나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자여권을 처음 개발해서 외교통상부에 공급하는 일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유심 같은 모바일용 제품도 개발해서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3년도에 트위닝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챌린지를 받는 부분들이 저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그런 제품들을 다시 회귀하냐라는 챌린지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IR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이 챌린지에 대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페이먼트 관련돼서는 애플이나 구글, 삼성, 그랩, 카카오, 토스, 우버,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처음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런칭할 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은 2019년도에 카드를 런칭했고요. 그리고 구글은 올해 런칭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카드 런칭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랩이나 카카오는 2017년도부터 카드를 런칭했습니다. 토스 마찬가지고요. 우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도 신용카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던 많은 사업자들이 왜 다시 신용카드로 회귀를 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페이먼트 사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비자마스터가 30년 동안 전 세계에 깔아놓았던 이 신용카드 결제기와의 인터페이스 호환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NFC나 QR,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DMS라고 하는 마그네틱 변환 방식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깔려있던 결제 인터페이스의 문제를 해결하고 호환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금융 서비스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는 대부분이 그 소액 결제 쪽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택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측면도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저희 회사에 설명드릴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상 이슈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3월 달에 전자신문에 나왔던 기사에 보면은요, 코로나라고 하는 거를 주제로 해서 그림이나 동영상 파일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스마트폰을 공격하는 케이스가 860만 건의 케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매우 편리한 디바이스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24시간 네트워크에 물려 있고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양하게 전달되는 정보들을 잘못 누르는 것만으로도 감염이나 해킹에 대한 위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네트워크 항상 물려 있는 디바이스에 개인정보라든지 결제에 대한 정보들을 탑재하는 것이 온전한가, 보안상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의구심 그리고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e카드, 트윈카드라고 하는 브랜드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호환성, 편리성, 보안성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트윈카드라는 제품과 그리고 비대면 인증과 신원 인증이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간편결제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B2B 또는 B2G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켓 밸리데이션입니다. 전 세계 비대면 본인증 시장 규모는 아시는 것처럼 매우 높은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전자인증 시장 규모는 대략 한 600억 원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삼성이 작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삼성페이가 44개월 동안 40조 원의 매출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지시는데요. 국내 신용카드 하루 결제 시장의 규모가 3조 원입니다. 삼성이 4년 동안 만들어 놓은 매출이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보름짜리밖에 안 되는 시장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제 기기와의 호환 문제. 실제로 뭐 ATM기에서 출금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제한적이죠. 두 번째가 소액 결제 쪽에 포커싱 되어 있는 결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페이먼트 마켓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주로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은 옆쪽에 나와 있는 20조 원짜리 시장에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바이오메트릭 베이스드 어센티케이션의 페이먼트 마켓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이나 결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하고 있고요. 이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결제 시장이나 인증 시장의 큰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켓 사이즈입니다. 전체 마켓 사이즈의 시장 규모는 대략 한 13조 원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한 600억 원 정도 시장을 형성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트위닝은 2015년도까지 이 시장에서 약 9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가져가고 마켓캡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15% 정도의 마켓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메트릭 베이스드 페이먼트 마켓입니다. 실제로 이제 전자카드 지문 센서가 달려 있는 전자카드의 시장은 20조 원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제품이 아직까지 글로벌리하게 대량으로 공급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숫자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메트릭 페이먼트 카드 시먼트 얼만큼 공급을 하느냐에 대한 수량을 가지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시장입니다. 네. 포인트가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0.7%의 마켓을 앞으로 5년 동안 만들어 가겠다. 숫자로는 120만 장 정도의 저희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스펙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IC 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MCU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MCU는 CPU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문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통신은 NFC하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하고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저희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이 지문 센서의 역할을 나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지문 센서에 지문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키를 생성하는 기능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 지문 정보를 바탕으로 키를 생성시키고 이 키를 가지고 비대면 인증이나 페이먼트 시장에서의 인증 역할을 하게끔 구성을 한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서비스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간편결제 서비스 플랫폼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시장에 제공하는 것들은 제품과 이 토큰 서버라고 하는 플랫폼까지를 시장에 제공합니다. 이 토큰 서버는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와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토큰이 만들어지게 되고 신용카드 토큰입니다. 그 토큰들이 카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걸 통해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없는 비자 마스터 결제기라든지 ATM기에 대한 접근성들을 완벽하게 호환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을 은행이나 카드사에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신용카드 발급 프로세스를 그대로 이용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증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 센서에 지문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문 정보를 이용해서 키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키는 IC 칩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키를 이용해서 카드에는 실제로 프라이빗 키가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회사에는 퍼블릭 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서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토탈이 앞으로 5년 동안 세일하는 제품의 숫자는 135만 장 정도를 시장에 공급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평균 공급 가격은 50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마진은 15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2025년도에 레비뉴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대략 한 200만 불 이상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는데요. 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랫폼 서비스는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3년 또는 6개의 메이저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략입니다. 처음 저희 제품이 시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의 경험을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규모라도 레퍼런스를 구축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전개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해 10월부터는 일본 애니시아하고 패밀리마트에 저희 제품들을 테스트용으로 제공하고 플랫폼을 일부 열어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사업자들이 저가형 제품을 가지고 페이먼트 마켓에서는 경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가 이상 제품에서는 저희를 포함해서 GY프라는 회사와 같이 경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보셨던 디바이스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대면 인증 시장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는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의 팀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컨택트레스 페이먼트 시장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넘버 1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표준금융 제품들을 대규모로 상용해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년 동안 동일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비즈니스로 수행해 와서요.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사업을 하기 좋은 네트워크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나 해외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요. 제품의 라인업도 마찬가지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들은 꾸준히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저희 경쟁하는 회사들은 플랫폼에 대한 접근은 하지 않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쪽에 치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입니다. 네, 엄지원 본부장을 비롯해서 한윤석 CSO까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현재 팀은 구성되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현황인데요. 엔젤 라운드에서 2019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총 투자받은 금액은 약 30억 원 정도 이상의 투자를 받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3개년 매출 계획은 보시는 것처럼 카드를 직접 공급하는 쪽이 앞으로 3년 동안 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요. 에버리지 마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30%대의 형성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제품을 공급한 첫 12개월 동안에는 대략 한 70억 가까운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익률은 한 20억 정도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 전체 매출 규모가 저희는 5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마진은 대략 150억 정도 이상은 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현장에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역시 그 소리 없는 이 영상 속에서 저희가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데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다음으로 질문 들어오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인증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시네요. 네, 그 질문으로 올라온 게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에 대한 인증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인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 마스터의 인증을 통합해서 저희가 EMV 인증이라고 하는 인증을 필요로 하는 거가 있습니다. EMV 인증은 통상 쓰고 계신 플라스틱 카드에서는 IC 칩에서만 인증을 받으면 만족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제품이 전자기기로 만들어져 있고 EMV 인증을 내주는 EMV CO에다 문의를 해본 결과가 EMV CO는 현재 이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금 EMV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자 쪽의 의견은 빠른 시간 안에 전자카드에 대한 EMV 인증 요건들을 만들어서 프로세싱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 한 장의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카드는 한 장의 카드가 비자, 한 장의 카드가 마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자, 마스터 카드, JCB 카드 같은 것들을 한 장에 다 통합을 해서 넣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걸 임의로 구성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편결제 서비스처럼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토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비자 마스터카드를 동시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비자 마스터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는 현재 웨이버를 받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저희 제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자 마스터가 동시에 탑재되는 거에 대한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풀어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